얼마 전에 다시 이제 소환 조사라고 또 검찰을 세 번째 간 건데 이번에는 이제 소환 조사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했어요. 그게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떤 죄 여러 가지 죄를 했던데요. 그 설명을 약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몇 번 방송했습니다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 행사, 즉 379억인가요? 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법정에 직접 제출했다 보니까 사실상 소송 사기죄로 해야 되는데 표창장 위조로 4년 6개월을 정경심 교수를 선고했던 법원 검찰이 이 379억이라 되는 이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을 한 건만 그것도 기소를 축소 기소해서 1년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1년형도 그 추미애 장관 그 페북에 보면은 얼마나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발버둥 친 거를 그나마 추미애 장관이 닥달을 해서 그나마 그것도 기소가 된 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1년밖에 안 된 거를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지금 특혜를 줬다가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으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뭐 손해본 거 없고 오히려 40억 없다. 10원 뭐 그런 정지석 의원이 또 뭐 자기가 과대한 걸로 또 뭐 이렇게 말을 부정해서 또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지석 의원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고 아니 윤석열 후보도 관훈 토론에서 사기를 당했다 오히려 40억 피해를 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허위 사실로 제가 이제 고발한 거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계속 어떻게 말을 했느냐 홍준표 후보 질의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모라는 그 골드만삭스 출신 증권 전문가한테 다 맡겼고 자기는 하도 관여한 게 없다. 바로 손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접 본인이 증권사 직원한테 매도 주문을 냈던 녹취록이 확인됐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번 게 확인됐잖아요. 권오수 조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추징금이 80억 그 구형을 했어요. 8년 징역에 100억 벌금에 80억 추징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 그 말은 80억 이익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범인 김건희 여사 당연히 그 정도 이익이 생겼다고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노골적인 정당 개입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 8조 2항에 따르면 목적과 실천, 방법 모든 게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국민의 의사 참여를 위한 조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에 개입한 거잖아요. 당대표 경선에 본인이 김기현을 낙하산으로 안 친 거나 다름없죠. 거의 그렇죠. 거의 뭐. 그건 공지의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나 그쪽 당내 이준석 대표를 만나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한 행위예요. 돈봉투 몇 면을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뭐 위법 행위라고 이걸 했는데 지가 돈봉투 받았으면서 여기서 한마디 해줘야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전당대회는 일종의 잔치잖아요. 잔치. 그러니까요. 이때 당원들끼리 서로 만나고 회합도 하고 에너지가 모이는 잔치거든요. 일종의. 그래도 돈봉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수사해야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이걸 가지고 정당 민주주의가 압살됐다 그러면 윤석열의 행위야말로 그 사실상에는 공산당 같은 행위잖아요. 이동관 이동관이 마침 후보자가 말씀하신 공산당 같은 행태잖아요. 완전 당을 다 장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태용호 이분도 이런 데 많이 익숙한 분 아니에요. 최고 존엄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게 딱 관행이 돼 있어요. 말투를 보세요. 최고 존엄을 모셨던 그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진복 정무성 만났더니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면 돼? 최고 존엄을 잘 방어해라 말이야. 그러면 공천 걱정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일종의. 공천 개입한 거죠. 그것도 진짜로. 그 유사성이 안 느껴졌어요. 난 태용호 최고위원 녹취록을 보면서 이게 북한과 유사성이 비슷한 행태가 나온구나.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법 위반이고 공서법 위반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300만 원이나 당비 낸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직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을 이용해서 개입하고 지휘하고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당내 경선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를 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법 위반이다. 고발하신 거죠, 그것까지?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미리 고발을 해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이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진짜
소추는 안 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늘 수사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5년짜리가 겁도 없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대통령께서는 5년짜리가 아니라 지금 3년, 이제 3년 반 조금 3년 더 남았습니다. 10개월짜리 예. 정도 됐나요 지금? 예. 5월 9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9개월. 예, 3년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제 3년 9개월짜리입니다. 3년 9개월 후에 법의 심판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히. 반드시 예. 이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법의 네.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그 고발 조서를 보면서 그 정당법 위반하는 거하고 허위사실 유포 엄청 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평화나무라는 우리 김용민 목사님 그 단체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수십 가지 따로 고발을 또 따로 해놨어요. 그것도요. 사실 저희도 민생경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공공지구 수사방해, 기소방해 했잖아요. 제가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고발했더니 갑자기 김건희 오빠만 지금 기소견으로 송치돼 있거든요. 이건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거거든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피고인 바꿔치기를 한 거죠. 피고인 바꿔치기. 수사 책임자 취임식에 부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 그다음에 지금 대표님 고발한 거 이것들은 저는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사유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행위라 봅니다. 근데 일단 뭐 야당들이 고민이 있으시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미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인 조사 연락 왔나요, 대표님? 보통 이제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계속 우리가 그 시민사회랑 대표님 고발한 내용이랑 끊임없이 환기하고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좋겠습니다. 예. 고발 내용을 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웹잡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 지금 망해가지고 송영 대표님이 고발에 따라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십처럼. 아니 어떤 죄를 송영길 전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이 고발했는지를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뭐뭐 죄를 물어서 의혹을 제기해서 고발했다는 기사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데도 있는데 더 저희들이 그러니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웬만한 데는 그렇게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고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이것이 법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